컨덕션, 컨벡션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디에이션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레디에이션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레디에이션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Thermal radiation is energy emitted by matter at a finite temperature. 이렇게 돼 있어요. 유한한 온도에 놓여 있는 모든 매체는 thermal radiation을 방출을 해요. 열 복사를 한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 안에 우리가 최대로 낮은 온도가 절대 온도 0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1도 15가 되면은 우주 공간에서 제일 온도가 낮은, 그래서 절대 온도예요. 우린 지금 여기 20도, 25도 이러면은 약 300 켈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매체는 절대 온도 0 켈빈 이상의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어. 그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복사 에너지를 내게 돼 있다. 복사 에너지. 자, 그래서 복사 에너지가 모든 매체에서 유한한 온도를 갖고 있는 모든 매체에서 나오는데, 복사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는 크게 물리학자들이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파장의 형태로, 일렉트로마그네틱 파장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이건 맥스웰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양자, 이런 어떤 양자, 디스크리트 포톤의 그런 형태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플랭크의 이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연력학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파장으로 전달이 되든 아니면 양자로 전달이 되든, 여기 온도가 얼마 저기 온도가 얼마 이렇게 돼서 레디에이션이 돼서 이게 들어오면 열 전달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디에이션은 unlike conduction and convection, 컨덕션이나 컨벡션 열 전달하고는 달리 radiation does not require the presence of a material. 자, 여러분, 컨덕션이나 컨벡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만 대류나 아니면 전도 열 전달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레디에이션은 머티리얼이 중간에 없어도 그래도 열 전달이 발생한다. 특별히 베큐um 상태, 진공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레디에이션 열 전달이 일어난다. 이것만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레디에이션은 우리가 이제 방사가 된다, 이미션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레디에이션 이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자 스테판하고 이제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레디에이션하고 상관이 있는 유명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제 만들었어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 Maximum radiation flux emitted by a body at a temperature T is given by this equa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이퀘이션이 스테판 볼츠만 이제 방정식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써 있냐? 어떤 물체가 유한한 온도, 예를 들어 500 켈빈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될 때 이 물체가 맥시멈으로 낼 수 있는 복사 에너지인데, 그것도 단위 면적당 플럭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낼 수 있는 맥시멈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B를 블랙바디는 주어진 어떤 그 유한한 온도에서 맥시멈 나오는 그와 같은 복사 에너지, 이거를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참 조금 주의해야 될 단어예요. 파워는 보통 와트라고 쓰는데, 복사 에너지, thermal radiation 이걸 다룰 때 이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는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자승이에요. 와트 퍼 미터 자승. 자, 블랙바디는 아이디얼 레디에이터다,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이디얼 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연력학을 공부했어요. 연력학 공부할 때 카르노 사이클 공부했어요. 카르노 사이클. 저 위에 열이 들어오는 온도가 열이 나가는 온도가 이렇게 됐을 때 카르노 사이클이 이상적인 사이클이 돼서 1 빼기 T1 빼기 T2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카르노 열 효율을 구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조건, 주어진 조건, 여기에서는 카르노 사이클이 맥시멈 효율을 내는 아이디얼 사이클이고, 실제 사이클은 이 주어진 조건에서 효율이 그것보다 낮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런 복사체가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유한한 온도 700이면 700여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되면 얘가 최대로 낼 수 있는 맥시멈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예요. 근데 왜 블랙바디라 그랬냐? 대개는 검은색 계통이 그게 최대와 같은 복사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진짜 바디는 같은 온도가 700켈빈에 놓여 있어도 그것보다는 내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작게 돼요. 이런 걸 이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라고 하는 아이디얼한 그러한 그 복사체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아이디얼 복사체가 주어진 온도에서 내는 이와 같은 그 파워, 레디에이션 파워를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스테판 볼츠만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시험 볼 때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줄 거예요. 자, 여기 가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 계산할 때 시그마에 T에 4승이 돼 있는데 여기 있는 T는 반드시 켈빈이 돼야 되는 거다. 켈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켈빈.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태양은 온도가 6000켈빈이에요. 6000켈빈. 태양은. 우리 여기 지구는 저 밖에 온도가 우리가 이제 뭐 27도, 23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300켈빈 정도 돼요. 자, 그러면 6000켈빈의 4승하고 300켈빈의 4승을 비교하면 여러분 계산해 보지 않아도 이미 잽이 안 된다. 이건 뭐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가 내는 복사 에너지하고 이건 그냥 비교가 안 된다. 이해할 거예요. 왜 4승이 들어 있으니까. 이게 블랙바디 이거 할 때 T에 4승이 들어간다. 이 4승이 엄청난 규모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아이디얼 바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리얼 바디가 있어요. 리얼 바디. 진짜 바디는 똑같은 온도 700이 유지가 돼도 아이디얼 바디보다는 이미션을 적게 낸단 말이야. 그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시비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시비티는 값이 0에서 1 사이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시비티 이거는 어떻게 주어진 진짜 바디가 있어요. 진짜 바디가 내는 복사 에너지 그 양 나누기 여기 나와 있는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0에서 1이 되고 1이 되면은 그러면 저거는 아이디얼 레디에이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레디에이션은 복사 이 에너지는 전도 이런 거하고 달리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예를 들어 저쪽이 1000켈빈이야. 1000켈빈이 나한테 이제 들어오잖아. 이게 들어오고 나는 400켈빈이 낸단 말이야. 내요. 이거 내면은 들어오는 거하고 내가 낸 거하고 차이가 되는 네트가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이게 들어오면은 받아들이는 게 레디에이션을 업소브 하는 것도 있다. 여기 레디에이션 이렇게 표면에 들어오는 걸 인시던트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레디에이션 히플락스 Q 더블 프라임이 어떤 표면에 이렇게 인시던트가 이제 될 때 이게 아이디얼한 놈이면 이놈이 받아들이는 최고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디얼 업서버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바디의 경우에는 여기 들어오는 양을 최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 바디는 그거보다 적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리얼 바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얼 바디는 이 양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여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오게 될 때 아이디얼 바디가 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 바디는 그거보다 적게 받아들여요. 그 양을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서 absorptivity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bsorptivity.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떤 그런 물질이 있어요. 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벽이 있으면은 이 이미시비티하고 그 다음에 업소프티비티가 조금 다릅니다. 뭐 0.7 하나는 뭐 0.75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다르면은 그러면 엔지니어링에서 복사 에너지 계산할 때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이제 간단한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어떤 물질이 있다. 그냥 업소프티비티하고 이미시비티는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할 때 이런 가정을 우리가
그레이 바디 어삼션이다. 그레이 바디 가정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레이 바디 어삼션을. 이런 모든 것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복사 열전달은 오늘이 마지막 이번 학기에. 이제부터 복사는 이런 그 뭐 바운더리가 있을 때 거기서 무슨 복사 뭐가 있다고는 요런 정도만 들어가지 복사 에너지 뭘 해가지고 직접 뭘 계산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사 에너지에 대한 그냥 간단한 개요만 오늘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그거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얼 바디, 스테판 볼츠만 법칙 그거 할 때 T의 4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미시비티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아이디얼 바디가 에미션 할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주어진 온도에서. 근데 실제 바디는 그거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 비를 나타낸 게 이미시비티다. 레디에이션이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아이디얼 바디는 맥시멈 받아들이는데 실제 바디는 그보다 적게 받아들인다. 이 비를 업소프티비티라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엔지니어링 계산을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 그레이 바디 어삼션을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업소프티비티하고 그 다음에 이미시비티가 다른데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데 우리가 갖다가 놓고 그러고선 엔지니어링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레이 바디 어삼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레디에이션 익스체인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한 대로 레디에이션 이 설페이스가 여기 있으면은 나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서라운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 서라운딩이. 그래서 온도가 여기 있는 거 T 서라운딩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서라운딩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레디에이션이 돼서 들어오고 내가 이제 밖으로 이제 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레디에이션을 이제 계산해야 되겠다. 레디에이션 이거 계산하면 여기 있으면 들어온다 말 이거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낸 거 이거의 차이 네트만큼이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순수하게 나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 수 있냐? 컨벡션에서 열이 전달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 온도가 TS가 있는데, TS가 이제 온도가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해봐요. TS가 온도가 뭐 예를 들어 1000켈빈이다. 뜨거워요. 저 밖에 있는 게 300켈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000켈빈이 밖으로 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내는 양이 이만큼을 내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은 스테판 볼츠만 이 방정식에 따라서 여기 시그마에다가 시그마의 TS의 4승만큼을 내는데 이거는 아이디얼 바디가 내는 거고 실제 바디는 그거보다 적게 내니까 이미시비티를 곱해주면은 여기 엡실론 그 다음에 시그마 TS의 4승만큼 요만큼 와트 퍼 미터 자승이에요. 에미시브 파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이 면적을 이제 곱해주면은 전체 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을 지금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지금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라운딩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서라운딩에서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는 여기 들어오는 것 중에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건 서라운딩의 온도, T 서라운딩의 4승의 업소프티비티, 여기 이 물질의 업소프티비티가 있으니까 시그마의 T 서라운딩의 4승 해주면 볼츠만 스테판 볼츠만 그 공식이 되고 여기에 알파를 곱해줘야 알파 업서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업서프티비티를 빼고 나면은 이게 이게 아이디얼한 그러한 그 레디에이터면 100% 다 받아들이는데 서라운딩에서 들어오는 걸 100% 다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알파를 여기 앞에 이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엔지니어링 캘큘레이션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기 있는 것처럼 알파는 엡실론하고 똑같이 나와서 그레이 바디 어삼션을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순수하게 네트로 들어온 레디에이션을 우리가 이제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공식에 따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게 지금 갑자기 펜이 되지 않는데 가서 보면 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Q 여기 공식 1-7을 보겠습니다. 공식 1-7. 공식 1-7 이제 가서 보면 Q 더블 프라임은 Q 바 A는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앞부분에
괄호치고 TS의 4승 빼기 T 서라운딩의 4승 이거 된 건 이해하죠? 그 다음 앞에 시그마 붙은 건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원래 이 방정식의 앞부분에 엡실론 붙은 건 이해가 돼. 내가 방출하기 위해서 에미시비티가 필요한데 뒷부분에 T 서라운딩의 4승에는 원래 뭐가 붙어야 되냐? 알파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레이 바디 어삼션을 이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레이 바디 어삼션을 사용하게 되면 알파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이제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파 대신 엡실론을 써버리면 알파하고 엡실론이 같다 그랬으니까 써버리면 이 공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 이 공식에서 여러분이 앞부분 저거를 다시 쓰면은 여기 빨갛게 여기 엡실론의 블랙바디 이미시브 파워 TS 빼기 알파의 G라고 하는 건 여기 인시던트 되는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1-7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런 그 바디가 레디에이션 내고 그 다음에 흡수하고 이렇게 돼서 네트 양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공식 1-7 이거에 따라 Q 더블 프라임은 엡실론의 시그마의 TS의 4승 빼기 T 서라운딩의 이제 4승이 돼요. 그래서 TS의 4승 빼기 T 서라운딩의 4승 이놈을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여기 1-8 공식을 이제 가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놈을 인수분해를 해서 TS 빼기 T 서라운딩만 빼주고 나머지를 다 묶어갖고 뭐로 만들어주냐? HR. 이거는 열전달 계수인데 레디에이션과 관련 있는 열전달 계수다. 이렇게 이제 써서 HR, 레디에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 HR 레디에이션을 여러분이 인수분해해서 써놓으면 공식 1-9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 1-9를 가서 보면은 여기에 엡실론, 그 다음에 시그마, TS 더하기 T 서라운딩, 그 다음에 괄호 열고 TS 자승 더하기 T 서라운딩 자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 이놈을 저 앞에 1-8의 HR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 여기 엡실론의 시그마의 A에 TS 4승 빼기 T 서라운딩의 4승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열전달 계수의 형식으로 레디에이션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식 1-8처럼. 공식 1-8처럼 전달된 열량은 H 레디에이션 곱하기 그 다음에 면적 곱하기 TS 빼기 T 서라운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H 레디에이션 공식 1-9는 온도의 함수가 되는 거다. 온도의 함수.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컨덕션, 컨벡션에서는 여기가 100도, 여기가 20도, 그럼 80도 온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여기가 200도, 여기가 120도, 80도 온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면의 온도가 두 개가 달라도 온도차만 80이 같으면 그러면 열전달 계수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레디에이션은 이게 가서 보니까 레디에이션 열전달 계수 자체가 자체 안에 서라운딩하고 설페이스에 온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1000도하고 400, 600 켈빈이잖아요. 600 켈빈. 이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2000하고 그 다음에 1400 똑같이 600 켈빈이 차이가 나지만 여기 열전달 계수가 2000하고 그 다음에 1400 할 때하고 1000하고 400 할 때하고 이거 집어넣어 보면 열전달 계수가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온도차가 같다고 해서 열전달 계수가 같은 게 아니다. 이 경우에는 열전달 계수 안에 이미 서라운딩과 그 다음에 설페이스 온도가 그 안에 펑션의 베리어블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설페이스 온도하고 서라운딩 온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온도차는 같아도 열전달 되는 양이 달라지는 거다. 요 정도만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 아까 이제 그림을 가서 보면은 실제로 이런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라운딩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레디에이션 열전달에 의해서 네트로 들어온 놈이 있고 또 이게 예를 들어 이게 1000켈빈이고 이게 300켈빈이고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어떻게 컨벡션이 이제 돼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토탈 열전달을 이제 구해라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는 컨벡션에 의한 거, 저 위에 있는 거, 컨벡션에 의한 거, 레디에이션에 의한 거 두 개를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공식 1-10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 다행히 기계에서는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레디에이션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주로 이루어져요.
뭐 300켈빈, 400켈빈 요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레디에이션 그 텀이 실제 전체 그 에너지 양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레디에이션을 언급을 하고 레디에이션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을 때에는 여기 공식 1-10의 뒷부분은 무시해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컨벡션만 다루게 되고, 다만 나중에 뭐 태양열을 한다든지 우주 공간에 뭐 가서 하는 걸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공식 1-10의 뒷부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뒷부분 이제 간단히 계산을 하는 거다. 일단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우리가 컨덕션하고 그 다음에 컨벡션을 공부하는 거예요. 레디에이션은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이런 걸로만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한 레디에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고 고려도 하지 않고, 공식 1-10 여기에서도 뒷부분은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한 계산하지 않는 게 그게 우리의 원칙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전달의 세 가지 모드를 여러분에게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컨덕션, 컨벡션, 레디에이션. 이 가운데 우리는 이번 학기의 첫 부분은 컨덕션, 스테이셔너리, 움직이지 않는 이런 바디 안에서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시험 본 이후에는 움직이는, 뭔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바디 안에서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이걸 해서 컨벡션 열 전달을 이제 공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컨트롤 발륨이 있을 때 이제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이미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 이런 거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미리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컨덕션부터 시작해서 이 미분 방정식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컨벡션에 가면 한 100개, 뭐 유도하는데 100개씩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이와 같은 그 공업수학,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거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연력학의 이런 그 기본적인 법칙을 사용해서 외우는 거, 이제부터 외우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 돼. 필요한 그런 그 뭐 스테판 볼츠만 칸스탄 이런 건 내가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요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고 오는 게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겠다. 요런 것만 여러분이 외우면 돼요. 그거 외에는 다 유도하는 거다. 다 이렇게 놓고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보고 아, 여기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저장이 되는 거 어떻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외우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외우는 거. 그래서 열 전달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외우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어쩌면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컨트롤 발륨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컨트롤 발륨. 우리가 하려고 하는, 뭐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러한 그 컨트롤 발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열을 다루는데, 에너지를 다루는데 여기에는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에너지가 들어와요. 컨트롤 발륨에 들어와. 이쪽으로 들어오든 저쪽으로 하여튼 들어와. 그럼 컨트롤 발륨이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이 들어온다고 화살표로 표시를 해야 돼요. 얼마가 들어온다. 또 이놈은 나가는 게 있어요. 반드시 나가는 게 그 안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열 전달을 공부하고, 뭐 예를 들어 핵 연료봉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가 이거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없이 이 안에서 저장된 놈이 열을 밖으로 내는 거예요. 이게 그 에너지가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러한 뭐 구리봉이라든지 뭐 있으면 여기다 전기를 갖다 이렇게 연결했다. 그럼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니크롬선 했다.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열이 제너레이션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라고 해봐야 이제 열이니까 열이 들어오든지, 열이 그 내부에서 제너레이션이 되든지, 아니면 열이 밖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런 컨트롤 발륨에 열이 증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요인은 들어오는 거하고 제너레이션 되는 것밖에 없고, 이 안에 있는 전체 에너지가 줄도록 만드는 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이 분홍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에너지 스토어드, 이 안에 저장이 된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제너레이션 된 거, 이거에서 빼기 나가는 거 해서 그 양이 3이다 플러스로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점점 에너지가 저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저놈이 에너지 저장된 놈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는 거니까 온도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개 했더니 0이 돼버리면 들어오는 거하고 제너레이션 된 게 50이고 나가는 게 50이고 이렇게 되면 딱 50, 50이 유지가 되니까 온도 변화가 전혀 없이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가 이제 되는 거다. 뭐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에너지 스토어드 이거 된 놈은 에너지 인 더하기 에너지 제너레이션, 이게 파란색으로 쓴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빼기 에너지 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이거 외울 것도 없는 거지만 하도 여러분이 외우고 이런 거에 이게 몰두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외울 필요 없는 거다. 컨트롤 발륨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 얼마, 제너레이션 되는 거 있냐, 제너레이션 되는 거 그쪽 왼쪽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 오른쪽으로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만 다루는 거예요. 스테디 스테이트. 그 얘기는 뭐냐,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빨간색으로 된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분홍색은 0이 되는 거, 이걸 다루는 거니까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외울 필요가 없다. 뭐만 알면 돼. 에너지 인, 에너지 제너레이션 왼쪽, 그 다음에 에너지 아웃은 오른쪽,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놓고 문제를 이제 풀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페이스 에너지 밸런스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에너지 밸런스. 자, 예를 들어 교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교실이 있어요. 교실이 여기가 이제 30도씨 유지가 되고, 저 밖에 겨울철이 돼갖고 온도가 이제 5도가 된다. 그럼 여기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벽을 타고 컨덕션 열전달이 이렇게 생기고, 밖에 바람이 이제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있는 것처럼 컨벡션 열전달에서 밖으로 열이 이제 전달이 되고, 또 동시에 레디에이션 열전달이 있는데, 레디에이션은 무시해도 이제 된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은 뭐를 보려고 하는 거냐. 자, 저 벽을 한번 보여. 벽의 맨 끝에 이렇게 방이 있고, 여기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밖에 이제 공기가 이제 흘러가는 게, 여기 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벽에 가서 보면 거기 온도가 T2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2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T2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컨트롤 발륨이 얇게 이 벽을 중심으로 여기 점점 이렇게 컨트롤 발륨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이거에 에너지 밸런스를 세우라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오는 건 나가는 거, 이 밑에 있는 공식 1-12처럼 이렇게 써놓았는데, 들어오는 거는 컨덕션에 의해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벽을 타고 컨덕션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컨벡션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돼? 들어오는 게 나가는 거 이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를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거다. 이것도 뭐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이런 거 이런 게 있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Applications of the Conservation Law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느냐. 자, 이야기했듯이 공식 외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는 외우는 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으로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야. 외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외워갖고는 안 돼. 왜 그래? 실제 여기 문제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밖에서는 없어요. 여기는 아이디어란 시츄에이션 상황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컨트롤 발륨을 먼저 그려야 돼.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기에 컨트롤 발륨은 뭐야? 열이 들락날락 하는 이거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게 벽체냐, 아니면 전체 집이냐, 아니면 터빈이냐, 아니면 여기 뭐 증발기냐, 이거 이 컨트롤 발륨은 이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뭐 점선으로 그리든지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use the appropriate time basis. 그러니까 킬로주를 사용할 거냐, 킬로와트를 사용할 거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돼.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우리가 이제 와트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고 identify the relevant energy process. 자, 에너지 in, 에너지 out, 에너지 제너레이션 뭐 이런 거 이제 한 다음에 그다음에 conservation equation, 에너지 stored는 이거는 들어온 거,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된 거 빼기 나가는 거 이런 식의 방정식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똑같다.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것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마지막으로 유닛은 length, mass, 그 다음에 concentration, time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우린 다 SI 유닛으로만 사용한다는 거,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SI derived 유닛으로 우리가 force는 뉴턴, 그 다음에 pressure, stress는 파스칼, 그 다음에 에너지는 줄, 파워는 와트를 사용한다. 이거 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알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단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포뮬라가 있고, 그 다음에 express in SI 베이스 유닛으로 저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거는 이제는 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유도해서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추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전달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그림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성당에서 예를 들어 이제 불이 났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불. 자, 이쪽에 이제 우물이 있어요. 우물. 자, 우물이 있어요. 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날라야 된다. 물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물을 나르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좋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호스를 연결해서 그래서 성당 쪽으로 물을 직접 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무슨 매개체 이런 거 거치는 거 없이 이렇게 되면 이게 레디에이션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그림은 사람이 쭉 줄을 서갖고 양동이에다 물을 퍼갖고 계속 옆으로 해서 그래서 물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불을 이제 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conduction heat transfer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conduction heat transfer. 세 번째는 직접 양동이를 가지고 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럼 속도가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물을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convection, 열 전달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요렇게 좀, 뭐라 그럴까. 물을 나르는 이런 걸 보면서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 이렇게 좀 다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이 열 전달 모드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 1-5는 제목이 뭐로 돼 있냐? Summary of Heat Transfer Rate Proces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conduction이에요. 맨 먼저 conduction.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표현이 돼. 메커니즘은 diffusion of energy due to random molecular motion. 이 안에 이제 온도 구배가 생기고 이러면 그냥 랜덤하게, 그냥 불규칙하게 분자들의 이런 움직임이 이제 생기면서 열이 확산이 되는 거다. 그런 모드예요, 메커니즘이.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레이드 이퀘이션이 히트 플럭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K dt dx 프리의 law of conduction 이렇게 이제 된다.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트 프로퍼티가 thermal conductivity 단위는 watt per meter 디그리 셀시우스 아니면 켈빈이 된다. 이걸 머릿속에 하나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두 번째 모드는 컨벡션이에요. 컨벡션은 두 가지 모드가 중첩을 하는 거다. 서페이스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디퓨전, 컨덕션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는 속도가 1m, 2m 이렇게 쫙 전체 몰레큘들이 한 번에 흘러가는 이와 같은 벌크 모션에 의한 어드벡션 효과가 있는 거다. 레이드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면 히트 플럭스는 H 곱하기 TS 빼기 T 프리 스트림 이렇게 되고, 트랜스포트 프로퍼티 아니면 코에피션트는 열 전달 계수 와트 퍼 미터 자승 켈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레디에이션이 있는데, 레디에이션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나 아니면 포톤의 그런 형태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거다. 모든 유한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한한 매체가 다 복사 에너지를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스테판 볼츠만 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이 이렇게 방출이 될 때 앞에 엡실론이 이제 이렇게 붙어갖고, 이미시비티,
리얼 바디는 이미시비티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공식에 따라서 1-8처럼 얘도 이 컨벡션처럼 표현할 수 있다. HR 그 다음에 A 곱하기 TS 빼기 T 서라운딩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전달된 열량이 이렇게 될 때 HR은 Radi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가 되고, 이 HR은 또 이 온도, 설페이스 온도, 서라운딩 온도, 온도의 펑션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열 전달의 세 가지 모드, 컨덕션,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컨벡션 이 세 가지 모드, 그 다음에 메커니즘,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 방정식, 그 다음에 수송 계수, 그 다음에 열 전달 계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컨덕션, 지금부터 이제 컨덕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컨덕션 레이트 이퀘이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험식을 이제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 경험식의 이름이 프랑스의 연력학 학자 프리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이름을 따라서 프리에의 전도 방정식, 열 전도 방정식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핵심 내용은 이제 뭐냐 하면 여기 방정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방향으로 아니면 Y 방향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그 열의 양은 여기 가서 보면 이게 비례 표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에 비례하냐? 열이 이제 전달이 되는 그 면적 있잖아요. 그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델타 T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온도차가 있어요. 그 온도차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있는데 이게 거리가 이제 델타 X가 되면 델타 X에 이제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또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유도가 될 수 있는지 또 열이라고 하는 게 벡터 퀀티티인지 아니면 스칼라 퀀티티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프리에라고 한 사람이 조금 아까 했던 이 방정식, 이러한 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유도를 했는가, 아니면 경험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냈는가. 우리가 이제 3학년 되면은 열 전달 실험을 하는데 그 열 전달 이제 그 실험을 할 때 보면은 이런 구리봉이든 아니면 뭐 플라스틱 봉이든 이런 봉이 있어요. 이런 봉을 가지고 이걸 이제 구멍 안에 이제 집어넣는데 이제부터 열 전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빨갛게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제 돼 있다 하는 얘기는 단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단열. 우리가 영어로는 인슐레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슐레이티드 돼 있다. 우리가 연력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에디아베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인슐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봉이 있는데 봉을 이 안에 이제 꽉 끼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가 다 인슐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쪽 면의 온도를 T1을 유지하고 이쪽 면의 온도를 이제 T2를 유지하면은 그러면 온도차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50도다. 여기가 20도다. 그러면 이 온도 차에 의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열이 흐릅니다. 자, 그래서 이 봉이 있는데 봉의 길이는 델타 X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이쪽 방향을 우리가 X라고 놓으면은 X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달되는 그 열량을 QX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여기에는 이 비례한다고 하는 이 비례 표시를 했는데 요 밑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비례가 아니라 는으로 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는으로 이렇게 쓰게 될 때는 뭐가 앞에 붙느냐? 요 앞에 보면 thermal conductivity라고 하는 게 이제 붙는 거예요. thermal conductivity. 그래서 thermal conductivity도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냐, 금이냐, 알루미늄이냐, 아니면 플라스틱이냐, 나무냐 이런 거에 따라 열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달라요. 어떤 것들은 열을 굉장히 잘 전달하고 어떤 것들은 열을 전달하는 걸 차단을 합니다. 어떤 건 중간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thermal conductivity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thermal conductivity는
어떠한 그 물질이 열을 전도, 특별히 디퓨전 아니면 몰레큘라 액티비티에 의해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이제 표현한 거고, 우리가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켈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와트 퍼 미터 디그리 셀시우스를 써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델타 T가 온도 차기 때문에 온도 차로 1도씨나 아니면 온도 차로 1켈빈이나 이제 값이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thermal conductivity는 물질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property, 물성치다. 그래서 또 열을 수송하는 데 사용이 되는 이러한 물성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transport property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방정식 이거 자체가 프리에라고 한 그런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예를 들어 면적도 변화시켜보고, 그 다음에 여기 온도 차이도 변화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도 변화시켜보고,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이런 이제 실험을 한 결과 어떤 한쪽 방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지금 1차원이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열이 이쪽으로만 흐르는 거야. 이 주변으로 완전히 다 인슐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그쪽 주변으로 흐를 수가 없고 한 방향만 이제 흐르는 이와 같은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러한 그 물질의 열 전도도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델타 X 이놈을 여기 있는 것처럼 리밋을 취해서 0에 근접하게 인피니테시말리 스몰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 이 방정식이 2-1처럼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QX는 마이너스 KA DT DX 이렇게 이제 쓰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요 앞에 나와 있는 델타 T, 여기 나와 있는 델타 T는 T1 빼기 T2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DT는 T2 빼기 T1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DT는 값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열은 여기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에서 앞부분을 빼면 항상 마이너스가 돼요. 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연력학적 이 법칙을 우리가 이제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앞에 반드시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X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달되는 그 열량, heat transfer rate은 마이너스 KA DT DX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면적 A를 이제 왼쪽으로 이제 취해가서 그래서 얘를 히트 플럭스의 이제 형태로 이제 쓰게 되면 그런 공식 2-2처럼 이렇게 이제 되면서 히트 플럭스 X 방향으로 흘러가는 히트 플럭스 얘는 QX 나누기 A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K DT DX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프리의 law of conduction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리의 law of conduction은 어떤 걸 우리에게 이제 의미하느냐 하면은 X 방향의 히트 플럭스, X 방향의 히트 플럭스 이거는 마이너스 K DT DX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여기 나와 있는 X 방향 여기 히트 플럭스에는 벡터 퀀티티라는 거예요. 벡터 퀀티티. 자, 그러면 이게 hit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갈 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 hit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면 Q is always normal to the cross section. cross sectional area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90도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90도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가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T1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T2가 있어요. 예를 들어 T1이 50도다. 여기가 이제 20도다. 그러면 여기 50이 있고 여기 가면은 40도가 있고 여기 가면 30도가 있고 이렇게 20도가 있고 이렇게 돼서 온도가 같은 이러한 면이 생기게 됩니다. 온도가 같은 면. 이거를
이를 라인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아이소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옛날에 연력학 배우고 할 때. 자, 이렇게 이제 돼서 힛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 여기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면적. 이 면적이 결국은 뭐가 같은 면이냐 하면은 온도가 같은 면이에요. 온도가 같은 이런 면에 90도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the direction of heat transfer 이렇게 이제 될 때 is always normal to an isothermal surface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는 건 지금 라인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뭐 벽이라고 하면 이런 면이 되는 거고 동그란 실린더라고 하면 이런 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인데 이 면에 뭐가 일정하냐?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온도가 일정한 표면을 isothermal surface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부분 T1, 이거 첫 부분이 T1의 온도가 균일하게 이 전체 면적의 온도가 일정한 거고 T2, 여기 전체 면적의 온도가 T2로 일정한 거고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있어요. 중간에 여기 있는 이놈들도 실제로 가서 보면 온도가 이제 일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이야기했어요. 벡터. 그러니까 X방향, 벡터라고 하면 X방향도 있고 Y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Z방향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벡터인데 자, 그러면 이거 벡터 퀀티티니까 우리가 1차원만 하지 말고 2차원 XY, 그 다음에 3차원 XY, Z 이 3차원에도 이 벡터 퀀티티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엘 로 오브 컨덕션을 우리가 3차원인데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 시스템, 직각 좌표계의 3차원에다 이걸 표현해 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 2-3처럼 된다. 히트 플럭스는 마이너스 K 그레디언트 T가 된다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T는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이걸 이제 풀어서 쓰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dt dx, dt dy, dt dz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t dx 앞에 여기 I 붙어 있고 J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K가 붙어 있고 이렇게 돼서 벡터 퀀티티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템퍼러처는 스케일러 퀀티티예요. 방향성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온도를 잰다고 온도를 잽니다. 여기 온도를 재나 이렇게 재나 이렇게 재나 여기 어디를 재도 여기 온도가 25도면 그냥 25도인 거예요. X방향 다르고 Y방향 다르고 Z방향 다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스칼라 퀀티티다 이제 그렇게 영어로는 스케일러 퀀티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씌우면은 스칼라 퀀티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씌운 거예요.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씌우면은 그러면 I, J, K라고 하는 그 유닛 벡터 X방향, Y방향, Z방향 그렇죠? 여기에 이와 같은 그 방향성이 이제 더해지면서 그래서 벡터 퀀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온도의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방향성을 띤 벡터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 방향, 이것도 X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Y방향으로 이게 바뀐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번에 이게 Y방향으로 흘러가는 히플락스가 얼마냐? 걔는 마이너스 K dt, dy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게 Z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Z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히플락스는 어떻게 되냐? Q 더블 닷은 마이너스 K dt, dz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1차, 2차, 3차 전체적으로 3차원에 대해서 이거 모든 걸 표현하라 그러면 공식 2-3처럼 돼서 마이너스 K 그레디언트 T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레디언트 T를 풀어서 쓰면은 공식 2-3이 되는 거예요. I X방향의 유닛 벡터죠. 거기다 dt, dx, J, 그 다음에 dt, dy, 그 다음에 K, dt, dz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식 2-3은 여기 가서 보니까 공식 2-3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 The heat flux vector 이거 벡터입니다. heat flux vector는 is in a direction perpendicular to isothermal surf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isothermal surface에 반드시 이렇게 수직으로 90도 방향으로 나간다. 이걸 다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여기 공식 2-4처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it이라고 하는 건 노멀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노멀한 방향으로. 이거 설명하면 요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뭐 2차원의 이러한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차원의 면이에요. 2차원. 자, 근데 여기 2차원의 면이 이게 온도가 똑같아요. 균일하게 이렇게 유지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그러면 히트 플럭스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거의 노멀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냐? 노멀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노멀하게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노멀한 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90도 되는 그런 방향으로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90도 되는 요런 방향으로만 hit이 이제 흘러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이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90도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를 Q 노멀이라고 했어요. 히트 플럭스 노멀하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이 노멀은 벡터니까 얘를 X 방향, Y 방향으로 놓으면 X 방향의 히트 플럭스하고 Y 방향의 히트 플럭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간에 뭐를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면 hit이 이렇게 흘러가요. hit은 꼭 온도가 일정한 그런 서페이스 거기에 노멀한 방향으로 90도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아까 이제 이 그림도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여기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 온도가 T1 여기 T2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인슐레이션이 돼 있다는 얘기. 이쪽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hit은 어떻게 이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온도가 일정하고 여기가 온도가 일정하고 중간에 온도가 일정한 이와 같은 서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hit은 거기에 반드시 90도 방향으로만 간다. 90도 방향으로. 이건 1차원이고 이게 만일에 2차원이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요렇게 서페이스가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90도 방향으로 서페이스가 요렇게 있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요렇게 90도 방향으로 요렇게 노멀한 방향으로만 hit이 흘러간다. 이거를 일단 여러분이 머리에 이제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트 플럭스는 벡터 퀀티티예요. 벡터 퀀티티니까 우리가 직각 좌표계에서 예를 쓰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히트 플럭스는 X 방향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Y 방향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Z 방향 컴포넌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I, J, K 이게 유닛 벡터예요. 그 디렉션에 여기에 앞에 이 퀀티티 QX 더블 프라임, QY 더블 프라임, QZ 더블 프라임이 붙는 거다. 여기 이제 더블 프라임이라 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퀀티티를 나누기 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Q에다가 더블 프라임을 했으니까 Q를 면적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Q는 Heat Transfer Ratio예요. 단위는 와트예요. 얘를 면적으로 이게 나누니까 미터 자승이 밑에 이제 들어가면서 Heat Flux는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스퀘어드, 와트 퍼 미터 자승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이거하고 조금 아까 했던 그 그레디언트 벡터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X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퀀티티는 마이너스 K dt dx, Y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히트 플럭스 그 퀀티티는 마이너스 K dt dy, Z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마이너스 K dt dz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열 전달은 온도를 다루는 거라 그랬어요. 온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온도는 이 방의 온도다. 어디 온도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여기 25 어디나 다 25 어떻게 재도 25예요. 방향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놈을 그레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그러면 벡터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히트 플럭스 벡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꼭 이해를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식으로 이렇게 유도했던 프리의 러브 컨덕션 열 전도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차원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차원으로 이렇게 된 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놈을 3차원으로 이제 확대한 걸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프리의 러브 컨덕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일단
이 Fourier Law of Conduction은 경험식이에요. 경험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도 변화시켜보고 길이도 변화시켜보고 여기 온도 차이도 변화시켜보고 또 여기 있는 그 봉이면 봉 자체에 여러 가지 이제 물성치가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금으로도 해보고 은으로도 해보고 플라스틱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변화시켰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 전달된 그 열량 Q는 뭐에 비례하냐. Thermal conductivity. 그 물질이 열을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 여기에 일단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많은 열이 이제 전달이 될 거고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역시 많은 열이 이제 전달이 될 거고 맨 마지막으로 이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달된 열량이 줄어들게 돼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generalized 일반화된 empirical 경험식이다. 경험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얘를 이제 처리를 해보니까 heat flux 아니면 heat transfer rate는 vector quantity다. vector quantity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X 방향, Y 방향, Z 방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열을 가한다. 열을 가하면 X방향, Y방향, Z방향에서 여기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고. 근데 이 hit이 흘러가는 그 디렉션은 항상 isotherm 아니면 isothermal surface가 있는데 그 surface에 수직이 되는, 직각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urier Law of Conduc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 히트 트랜스퍼 모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컨덕션은 움직이지 않는 It is applicable to all stationary substan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 액체든 기체든 아니면 유체든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stationary 움직이지 않는 이와 같은 그 substance에 이 law가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material property 아니면 transport property라고 이야기하는 thermal conductivity K를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thermal conductivity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hit이 어떻게 확산이 돼서 나가는가 heat diffusion equation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thermal conductivity 단위를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watt per meter Kelvin 아니면 watt per meter degree Celsi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가서 보면은 thermal conductivity가 0.01, 0.01, 0.1, 1 이렇게 1000 이렇게 이제 되면서 로그 스케일로 이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0.01부터 1000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10,000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똑같은 이와 같은 그 플레인에다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로그 스케일로 이걸 그린 거예요. 로그 스케일로. 가서 보니까 은 굉장히 높아요. 뭐 300 뭐 이렇게 이제 나가고 알루미늄 뭐 270 이렇게 이제 나가고 그래서 여기 퓨어 머티리얼 메탈 이렇게 돼 있어서 금이니 은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요. 징크, 아연도 이제 굉장히 높고 니켈은 한 10 정도가 이제 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속이 되면은 일단은 thermal conductivity가 이제 높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합금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합금도 뭐 상당히 높아요. 70, 80 와트 퍼 미터 디그리 셀시우스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중간쯤에 있는 게 있습니다. 중간쯤. 여기 가서 보면 non-metallic sol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속이 아닌 건데 고체 형태를 띠고 있는 예를 들어 얼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머큐리, 수은이라든지 이런 건 뭐 7, 8 와트 퍼 미터 켈빈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맨 왼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열 전도도가 낮은 이와 같은 물질이 이 안에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하이드로젠, 뭐 수소라든지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0.1, 뭐 0.01 무지무지
열전도도가 낮구나 이제 이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름, 참기름이니 윤활유니 이런 것들도 열을 잘 전달을 안 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인슐레이션 시스템, 집을 짓거나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뭘 막아야 돼요. 이거 벽체를 세워갖고 열이 들어오고 열이 나가고 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우레탄 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파이버 글래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붕재로 쓰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인슐레이션 시스템 가서 보니까 0.1, 이 열전도도가 굉장히 낮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금속, 그 다음에 여기는 가스, 뭐 중간에 리퀴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열전도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물질이 있고, 그러니까 열 전달을 내가 해야 되겠다. 열교환기를 만들어서 열을 전달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머티리얼을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걸 써야 되는 거고, 열 전달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에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 전하면 컨덕터, 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넌 컨덕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는 뭐가 나와 있냐, 여러 물질의 열 전도도가 나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거 여기 가서 여러분 보면 이 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 100켈빈, 300켈빈, 500켈빈, 1000켈빈, 이것도 이제 로그 스케일로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 가서 보면은 물질마다 서멀 컨덕티비티가 일정한 게 아니고 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 변한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가서 보면 실버가 있어요. 실버 같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루미늄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텅스텐 같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서멀 컨덕티비티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 해서 304 스테인리스 스틸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서멀 컨덕티비티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 형태의 이 서멀 컨덕티비티가 온도에 따라 변하는 이와 같은 그 그래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보여줬냐?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뭐 핸드폰을 설계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 뭐 500도씨, 600도씨 이렇게 이제 되면은 뭐 1000켈빈 뭐 이런 상태의 뭐를 이제 디자인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서멀 컨덕티비티가 온도에 따라 변한다는 거. 같은 물질이라도,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도 이렇게 상온에 300켈빈 정도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700이나 800, 1000켈빈에 있는 거하고 서멀 컨덕티비티가 많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은 변화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열전달 테이블 저 뒤에 부록에 가면은 열전도도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물질의 열전도도. 근데 그 물질의 그 열전도도는 대부분의 경우 상온에서의 열전도도예요. 상온. 뭐 25도, 30도에서. 왜 그러냐? 이 모든 거를 온도마다 다 하려면 이 테이블만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 모든 물질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열전달 엔지니어가 돼서 세상 밖에 나가서 뭐 이런 걸 어떤 걸 구체적으로 높은 온도든 낮은 온도든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열전도에 관한 핸드북이 있습니다. 열전도도에 대한 핸드북.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많이 쓰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열 전도도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래프로, 또 어떤 경우에는 방정식으로 온도의 펑션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 마이너스 뭐 100도씨 뭐 아니면 마이너스 50도씨 북극에 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때 열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500도, 600도, 700도 이거 할 때 열 전도도를 그 핸드북에 가서 잘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그 열 전도도가 달라서 30%가 차이가 나면 여러분의 해석이 30%의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공부할 거냐. 뭐를 공부할 거냐 하면 서멀 컨덕티비티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서멀 컨덕티비티는 어떻게 재느냐. 서멀 컨덕티비티는 이걸 가지고 재는 거예요. 이 공식을 가지고.
K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Q 더블 프라임 나누기 dt dx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 전달 이제 실험을 하러 가면은 그러면 여기 온도, 이게 온도를 잴 수 있는 이 열 전다가 이제 들어 있고, 여기 온도를 재고 여기 온도를 재고, 그렇죠, 면적을 다 알고,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이 열을 얼마 넣어줬다 하는 그 들어간 그 열량을 알고 그 면적을 알면 그런 히트 플락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온도차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이 델타 T를 알게 되고, 이 길이를 알면 델타 X를 알게 되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물질의 서멀 컨덕티비티는 어떻게 되는구나 해서 이 K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 전도도 이런 테이블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열 전도도가 들어있는데, 이 열 전도도는 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냐? 미국에 가면은 표준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표준연구소에 이러한 그 물질들의 서멀 컨덕티비티를 잴 수 있는 이와 같은 표준 이렇게 측정 기구가 있어요. 이 측정 기구에다가 시편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요 원리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후리의 러브 컨덕션 요 원리에 의해서 온도 재고, 들어간 열량 재고, 면적 재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이렇게 재면은 이 물질은 이 온도에서 온도는 이거의 평균 온도가 되겠죠. 이 평균 온도 여기에서 컨덕티비티가 얼마다 하는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in general, 일반적으로 solid, 고체의 열 전도도가 액체의 열 전도보다 높고, 그 다음에 가스가 제일 밑에 있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Heat Diffusion Equation 유도하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mal Diffusivity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ermal Diffusivity.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이런 바위 덩어리든지 뭐 쇠가 있든지 여기다 이제 열을 이제 가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열을 가하면은 가하는 즉시로 열이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전달이 돼서 파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물질이 열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먼저 충분히 저장을 한 다음에 드디어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태양에서 이 태양열이 이렇게 들어온다. 바다가 있다 이거예요. 바다 이렇게 표면이 있고, 저 밑에 뭐 500m, 100m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열이 이게 딱 들어온 그 열이 그냥 순식간에 여기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바닷물을 데운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이 들어오는 그 열량을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충분히 저장이 되면서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그 물성치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그 물성치가 Thermal Diffusivity예요. Thermal Diffusivity 알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요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Heat Diffusion Equation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 자승파 세컨드에 뭐 굳이 단위까지 이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는 알아야 둬야 되냐? Thermal Diffusivity 알파는 K 나누기 rho, 그 다음에 C sub P. 우리가 CP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C sub P라고 해요. subscript. 밑에 있는 첨자, 아래 첨자라고 해서 rho, 그 다음에 C sub P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K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열 전도도예요. 열을 디퓨전, 몰레큘러 액티비티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을 이렇게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성질을 우리가 이제 열 전도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밑에 있는 로 시서피는 뭘 얘기하는 거냐? 로라고 하는 건 여러분 density 알죠? 어떤 물질이 굉장히 덴스하다. 덴스하면 어때요? 이거에 열을 가해서 그 다음에 얘가 열을 저장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만한 금속이 있고 바늘이 하나가 있다 생각해봐요. 바늘 데우는 건 금방 데워지지만 이렇게 큰 금속을 데우려고 하면 금방 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덴시티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덴시티 이야기하면 같은 물질로 이야기하는 게 더 쉽겠네. 그러니까 물 같으면은 고체 딱딱한 게 있고,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증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체 액체가 되면 딱딱한 거예요. 같은 물질이라 해도 딱딱해요. 덴스예요. 덴스.
예, 덴스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비열, 시서피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비열이 굉장히 크다 하면은 그러면 얘 1도씨를 올리려고 아니면 열을 거기다가 저장을 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비열이 굉장히 낮아요. 뭐 기체처럼 비열이 낮으면 열을 조금만 탁 줘도 그냥 1도 올라가는 게 팍팍팍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로, 시서피 두 개를 합치면은 그럼 뭘 나타내 주는 거냐? 열을 그 안에 저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분자의 K는 열을 전달하려고 하는 열 전도에 의해서 열을 전달해서 확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성질이고, 밑에 있는 로하고 그 다음에 C서피는 열을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알파, thermal diffusivity 얘기를 했는데 알파가 크다. 그 얘기는 열 전도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파가 크면 열 전도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팍팍팍팍 그냥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가 작다. 그 얘기는 이놈이 묵직한 거예요. 또 비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열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일단은 저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열을 확산하는데 둔감하다는 거예요. 이게 thermal diffusivity다. 이제 다음 장에 가서 heat diffusion equation 이제 공부하면은 K 나누기 로 C서피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알파로다 이제 이걸 표현할 거예요. 알파. 이 알파가 나오면 얘는 thermal diffusivity. 이 thermal diffusivity는 뭐 하는 거냐? 열이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느냐 나누기 열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이 되느냐. 요걸 나타내는 B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넣어두면 그러면 열 전달, 특히 컨덕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